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매주 금요일 밤 11시 주식 보안관 필승 정필승의 필승 정필승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무탈이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제주도부터 장마가 올해는 조금 늦게 시작이 되네요. 보통 이제 한 6월 말부터 시작을 하는데 올해는 조금 늦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오늘 주식 보안관 필승 정필승, 시장의 무법지대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지킨다. 네, 정말 지켜드리고 싶은데 시장이 막 지킬 새를 안 주니까 그래도 저는 막 비집고 들어와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일 밤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런 요즘에 그 AI로 제가 쫙 써가지고 따닥딱 엔터 빠방 하면 얘가 짜작 제 생각을 짜작하고 만들어줘요. 너무 좋아요. 아무튼 이것도 제가 여러 가지를 써봐요. 실질적으로 과연 AI가 얼마나 많이 발전이 됐느냐 그러면서 계속 써보는데 웬만한 거 다 써봤어요. 근데 뭐 딱 마음에 드는 게 딱 2개만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예요. 그래서 그 2개에게 따닥따닥따닥 딱 하면 알아서 쫙 하고 해요. 아무튼 돈을 낸 것과 돈을 안 낸 건 좀 차이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저의 생각을 이렇게 아주 잘 만들어줬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너무 힘들죠, 지금. 후반기.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7월이 시작이 됐고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간 지수가 10% 이상 빠진 적이 오늘까지 3번이에요. 물론 이 자료는요, 제가 아침에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말아 올려주는 거가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어쨌든 장 초반까지는 마이너스 10%, 주간에 마이너스 10%가 밀린 거였어요. 오늘까지, 이번 주가. 7월 첫째 주차가 이번 주가 10% 이상 밀려 있었을 때 보내드린 자료입니다. 다행히 말아 올려줘서 이 폭은 줄였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3월 첫째 주에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로 월간으로 마이너스 19% 빠지고 주간으로는 마이너스 10.56% 빠졌어요. 저 때 완전 패닉이었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전쟁이죠.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밀렸고요. 예, 그래서 그때도 외쳤습니다. 펀더멘탈은 유효하다. 그러면서도 계속 증시는 올라갔었어요. 결국에는 9,000선까지 올라갔었죠. 그죠? 올라갔었죠. 그런데 6월 첫째 주에 또 미국과 이란이 협상이 불발이 됐다. 협상 불발이 되면서 국지전이 재발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시장으로 반영이 크게 안 됐었어요. 이때는 크게 반영이 안 됐어요. 오히려 펀더멘탈 믿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6월 넷째 주, 그러니까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죠.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여줬어요. 영업이익이 거의 60조,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83%에 달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더 좋겠죠? 라는 거죠. 그죠? 아까도 보도 나왔잖아요. 대략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한 85조 정도로 지금 현재 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다음 주 7월 7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어쨌든 한 85조 정도로 2분기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요.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성과급만 아니었으면 한 100조도 넘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엄청났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그냥 펀더멘탈 믿고 갈게 이래가지고 별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자, 그랬다가 6월 4일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했죠. 너무 좋았는데 마이크론은요, 이렇게 올렸다가 여기서 실적 발표하면 그 다음에 밀고 다시 실적 발표하고 밀고 다시 실적 발표하고 밀고 이러한 모습을 마이크론이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적 발표하고 쫙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펀더멘탈이 깨진 게 아니다. 마이크론은 오히려 다음 분기에 가이던스를 더 좋게 어닝콜을 했습니다. 훨씬 높게 했어요, 얘기를. 그만큼
지금 현재 이 HBM, 이제 D램, 범용 D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계속 실적이 현재 나오고 있다. 메모리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있고 물론 이것도 어느 수준까지만이겠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 말까지만 판단되고 그 이후부터는 반도체도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롱이죠. 그 전까지는 가져가야죠.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반도체가 지금 제일 돈을 잘 봅니다. 그게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 있는 종목들 돈 다 잘 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지난주에 10%가 빠졌어요. 이때도 제가 그래서 패닉이다. 돈이 안 들어간다. 레버리지 ETF 도대체 왜 만드는? 2배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도대체 왜 만드셨습니까? 제발 좀 쫙 할 수 없습니까?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오늘 또 그게 또 막 활개를 또 쳤습니다. 완전히 도박판 됐다.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번 주에 어찌됐든 아침까지는 주간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0.97이었어요. 물론 말아 올려줘서 다행히 이렇게까지는 안 빠졌지만 이것도 보면 노이즈가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탑재 요청, 메타 AI 컴퓨팅 수요 둔화 우려 이거죠. 자,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 뭐 양쯔 메모리, 뭐 창신 메모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요. 이거는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승인을 아마 쉽게 허락해 주지 않을 겁니다. 애플이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해도 쉽게 허락해 주지 않을 거고 실질적으로 수율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수율 좋지도 않고 별로 성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성능이. 애플은 지금 현재 D램 가격, 이 스마트폰용 이 D램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노이즈를 뿌려내면서 이 가격을 조금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제가 봤을 땐 그런 목적이 좀 보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노이즈들이 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뭐 미국에서 반도체, 중국산 반도체 사용에 대해서 승인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또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중국산 그 메모리 반도체가 싸지가 않아요. 가격은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딜 할 정도의 그 정도라는 거고 그리고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승인되더라도 뭐 크게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제한된 물량만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이즈고요. 메타 AI 컴퓨팅 수요 둔화 이거 메타가 남는 그 부분을 임대를 하겠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대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시 재투자로 하겠다라는 거죠. 왜? 원래 메타는요 SNS 광고 수익이 캐시카우입니다. 캐시카우예요. 그러니까 있어요. AI 있어요. 있는데 안 쳐준단 말이에요. 왜? 안 좋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코파일럿 이거 쳐줍니까? 제가 다 써봤다니까요. 웬만한 거는. 써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별로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요. 비슷해. 그거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성님. 우리가 몰라요, 그거는. 메타가 있는지 없는지. 있어요, 있기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뭡니까?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나는 걸로 다시 한 번 더 재투자를 해야 되겠다.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말을 또 했어요, 메타. 메타가 또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저희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어찌됐든 10% 이상 빠졌던 적이 아침까지는 3번이었고 앞에 2번이었다. 지난주랑 전쟁 났을 때. 이번 주는 변동성이 일단 어마어마했어요. 오늘도 뭐 거의 코스피 10% 변동폭, 코스닥은 뭐 엄청났습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월가의 AI 반도체 흔들기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얼마나 노이즈를 뿌려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크게 다 하진 않고요. 자, 보면은 예전에 하이퍼스케일러들 기업들 유동성 문제가 한번 또 제기가 돼가지고 이때 회사채만 제가 이 팩트 체크를 하면 회사채만 발행하면 2에서 30% 초과 수요가 더 늘어났다. 뭐 이런 또 팩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AI 과열이다. IT 버블 재림이다. 재림이다. 하이퍼스케일러들 기업들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폭발하고 있는데 그게 뭔 소리냐? 지금 매출이 좀 찍히고 있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모펀드 환매 문제.
전체 환매 자금의 5% 미만이 그건데 뭔 사모펀드 환배 문제냐? 구글 이게 제일 컸어요, 사실. 이거. 구글 TPU 이제 GPU 시장 잡는다 이랬어요. 근데 이 TPU가 점유율이 10% 미만인데 이게 뭔 소리냐 이거예요. 전부 다 깨면서 왔단 말이에요. 이런 노이즈들을 다 박살을 내면서 왔어요. 중국 딥시크 때문에도 빠졌었죠. 딥시크 나오면서 오픈 AI 이제 망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망한다. 오픈 AI 망한다. 중국 딥시크가 최고다. 그런데 정확도가 30%짜리밖에 안 되는 걸 누가 씁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 안 됐잖아요. 다 깨면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노이즈들이 다 얘기가 나왔어요. 다 깨면서 또 밀었다가 사가지고 올렸다가 빠졌다가 올렸다가 지금 또 이런 구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증시는요. 과거에 2008년도 금융위기부터 해서 어찌됐든 그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어떠한 빅 이슈들과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슈들 속에서도요. 계속 증시는 우상향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그러냐? 우리나라는 2000포인트에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 해가지고 이만큼 9000포인트까지 올라온 이 순간만큼 뭡니까? 당연히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할 때가 정말 그때가 고점입니다. 아무도 노이즈를 얘기하지 않을 때 그때가 진짜 고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노이즈들이 나온다. 오케이, 싸게 살 수 있구나. 막 뿌려대라. 펀더멘탈이 훼손되지는 않았다.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디램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그다음에 실적이 둔화가 되면 그때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더 이상 나 투자 안 하겠다. AI 인프라나 AI 클라우딩 컴퓨터 이거 투자 안 하겠다. 이러면 그때는 끝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산업에서 물론 화장품도 돈을 벌고 조선도 돈을 벌고 전력설비 전선 다 돈을 법니다만 일단은 우리나라 탑2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들은 다 깨면서 왔어요. 자, 중국 반도체 굴기로 인해서 범용 D램 시장이 풀릴 것이다. 또 이런 노이즈가 또 발생을 했어요. 중국 자국 내 D램 반도체도 공급이 부족해요. 그다음 중국 반도체 굴기로 HBM 시장을 위협받을 걸. 아니 중국 이 메모리 반도체요. 수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 수율이 70%가 달해요. HBM4가. 네, 비교가 됩니까? 애플이요. 자, 보시죠. 구글 대규모 유상증자 돈 떨어졌는 이게 이제 2분기부터 그러니까 이번 4, 5, 6 이 달 4, 5, 6월 여기에 2분기부터 나오는 노이즈가 구글 대규모 유상증자 돈 떨어졌니? 돈 안 쓰는 것보다 돈 많이 쓰는 게 유상증자 받아서라도 투자하는 게 좋아요. 물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우리나라 증시에 말도 안 되는 실적 찍히지도 않고 적자 5년, 6년인데 유상증자 때리는 거는 자긴 지분 담보로 해서 빚 갚는 거고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그걸 다시 재투자를 해서 계속 KP에서 설비 투자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현재 구글이 하고 있다. 그래서 구글 CEO가 과소 투자보다는 과잉 투자가 낫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물론 이렇게 막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막 써주시는 리포트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자료예요. 너무 열심히 써주셨고 그걸 우리는 100% 믿으면 안 돼요. 참고 정도는 하는 거예요. 아, 지금 현재 업황이 이렇구나.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이런 모멘텀이 있구나. 그런 모멘텀들을 뉴스랑 그다음에 그런 리포트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하는 그런 전망치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는 도움만 받는 거야. 참조하는 거예요. 참조.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 회사 대표들을 보세요. 최태훈 회장님, 이재용 회장님, 뭐 일론 머스크, 젠슨 왕, 다 그런 분들 보면 되잖아요. 그 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그죠? 최태훈 회장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2027년까지는 공급이 잘 안 될 거다.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웨이퍼 생산량을 2배나 늘려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KPX를 더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찌됐든 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투자를 할까요? 돈이 안 되는데 투자 아니요. 기업가들은요, CEO들은요, 돈이 안 되는데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몇십 배를 앞을 보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글로벌 시장이 현재 AI를 통해 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뉴스에 흔들리고 이런 이상한 헤지 펀드들이 뿌리는 이 뉴스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물론 참고는 해야겠죠. 참고는. 근데 본질적으로 Y가 있어요. Y. 왜 이러는 거야? 라는 거죠. 도대체 메타가 클라우드 컴퓨터를 왜 임대로 하는 거야?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과연 본질을 훼손을 하는 것인가? 본질 훼손하는 건가요?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뉴스 나오는 건 참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게 노이즈인지 아니면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건지를 따져보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딱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전혀 문제 없어 지금은. 예. 이재용 회장님께서 더 이상 투자 못한다 그랬어요? 최태원 회장님께서 저희 이제 뭐 3대 메가 프로젝트 안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잖아요. 웨이퍼 생산량 이제 돈 못 번다. 웨이퍼 생산량 그냥 감축시켜. 이거 아니잖아요. 더 늘려. 돈을 더 쓴다는 거잖아요. 벌어들이는 돈을 더 쓴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돈 안 쓰죠. 기업가들 함부로 돈 안 씁니다. 그죠? 그거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다음에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플 중국산 반도체 사용 고려. 이거 창신 메모리 미국 국방부 상부 이거 창신 메모리 양측 메모리 이거 전부 다 미국 국방부의 이 수출 통제 블랙 리스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승인 되더라도 정말 물량을 조금 사용하겠죠. 나머지는 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가격을 이 다운시키기 위해서 지금 디램이 너무 높으니까 이거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뿌리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100%에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메타 얘기했잖아요. 이 가가지고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 기업처럼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려면 오히려 컴퓨팅이 더 필요한 거예요. 메타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임대 주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뭡니까? 또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저크버그 뭐라 그랬어요? 메타 CEO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제 얘기했어요. AI가 사실 AI에 투자하는 것이 부담도 있다. 부담이 있다 그랬어요. 부담이 있지만 장기 투자로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장기 투자로. 부담은 당연히 있죠. 그 엄청난 돈을 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근데 왜 하냐 이거예요. 부담이 되는데 왜 하냐. 그게 되니까요. 그리고 글로벌 환경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투자한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뭐 아마존이 됐든 그다음에 뭡니까? 구글이 됐든 그다음에 뭡니까? 뭐 메타가 됐든 뭐 오라클이 됐든 얘네들이 1등, 2등, 3등 하는 거 나랑 상관없다니까요. 없고 메모리만 많이 팔면 돼요. 지금 그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메모리는 계속 부족하다. 공급 부족 현상이다.